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스 하면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근데 파리에서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요, 이 대도시의 매력과는 사뭇 다른 이 중세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영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의 어떤 도시들을 보고 오셨나요? 파리에서 한 기차를 타고 2~3시간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프랑스에서 가장 길다는 루아르 강을 만나게 돼요. 네. 근데 그 루아르 강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강을 따라서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중세 도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블루아와 뚜르라는 도시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블루아 뚜르 사실 이름도 좀 생소한 그런 도시들인데요. 오늘 의상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가 봐요. 예, 블루아하고 뚜르는 그 중세 시대의 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프랑스 고성 투어의 대표로 꼽히는 곳이에요. 예, 그 중세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살던 그 왕족의 생활상들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어서 저 같은 여행자들의 발길과 눈길을 아주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도시였나요? 여행은 갈 때마다 즐거워요. 갈 때마다 즐겁고 갈 때마다 새롭고 그러시죠? 그렇죠.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고풍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프랑스의 블루아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La France de Charles Trenet,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프랑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블루아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만난 유채밭의 풍경이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는데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1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블루아는 루아르강 연안의 중세 도시입니다. 정말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요. 네, 도시를 감싸 흐르는 루아르강은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으로 길이가 무려 1020km에 이르는데요. 대서양까지 흘러드는 물길을 따라 오랜 역사를 가진 수많은 중세 도시들이 이어집니다. 도시의 건물들에서 벽돌들 하나하나에서 역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도시 곳곳에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건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중세 프랑스에서는 루아르강을 중심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의 성을 세우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마차도 다니고요. 네, 현재 이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명성을 떨쳤던 왕들이 거주하던 19개의 성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성 구경하시러 많이 오시겠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블루아 성입니다. 여기가 블루아 성인가 봐요? 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다. 블루아 성은 루이 12세 이후 수많은 프랑스 왕들이 거주하던 곳인데요. 여러 왕들을 거쳐가며 각자의 취향에 따라 수없이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고딕, 르네상스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 내부도 잘 보존돼 있네요. 지금 왕이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와 1세의 방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와. 아직까지도 번쩍번쩍하네요. 방 안에는 벽면을 장식하는 직물인 타피스트리가 가득한데요. 네. 이건 당시 왕의 부를 상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타피스트리로 이제 왕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갤러리에서는 이곳에 살았던 왕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멋스럽게 수염을 기른 모습이나 모자나 귀걸이를 한 모습에서 당시 왕들이 외모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모자, 귀걸이, 목걸이 다. 네, 왕들의 치장 방식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또 갤러리 바로 옆 전시관에는 왕들의 동상과 함께 기념 주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직도 방이 끝나질 않았어요. 방이 끝이 없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궁정 캐비닛 방인데요. 일명 비밀의 방으로 불립니다. 틈새 하나 없이 꽉 들어찬 벽장은 237개의 나무판으로 촘촘하게 짜 맞춰져 있는데요. 왕들의 귀중품을 보관했던 곳으로 문을 닫으면 그냥 벽처럼 보인대요. 금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어떤 문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래쪽 틈새를 잡아당기면 페달이 작동해서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야, 정원도 참 잘 꾸며놨는데요. 네, 성 앞에 마련된 정원에는 온통 예쁜 꽃들로 가득했는데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은 블루아 성의 볼거리 중 하나죠. 성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맞은편 건물에서 독특한 볼거리를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곳은 마술의 집으로 불리는데요. 네. 4시 정각이 되면 공룡 모형이 나와서 연기를 막 뿜으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니, 공룡이에요? 저 용인 줄 알았어요. 재밌네요. 네, 블루아는 도시가 워낙 작아서 초행길의 여행객들도 어렵지 않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서 이곳의 명소인 생 니콜라 성당을 만났습니다. 얼핏 봤는데도 성당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거대한 아치형 천장과 회랑으로 둘러싸인 반원형 제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2세기, 13세기에 걸쳐 지어진 이곳은 고딕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성서의 장면들이 묘사된 스테인드 글라스와 섬세한 조각들이 기억에 남는 곳이었어요. 중세의 건물들이 잘 보존된 블루아 구시가지는 역사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선상으로 난 길에는 아기자기한 노천 카페와 음식 가게들이 즐비한데요. 진열대로 보이는 다양한 음식들을 보니 관광하느라 잊고 있던 허기가 갑자기 몰려옵니다. 그렇죠. 여행할 때는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 드셨어요? 네, 저 각종 채소에 햄,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와 함께 네. 그다음에는 소고기 육회를 갈아서 만든 타르타르라는 음식을 맛봤는데요. 날 걸로 드시나 봐요. 네,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겉만 살짝 익혀 먹기도 한대요. 맛은 어때요? 우리 육회랑 비교했을 때? 네, 비슷한 맛인데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이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기분을 더욱 좋게 해줬습니다. 네. 블루아 거리에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은 블루아 성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아니, 뭐 캄캄한데요? 뭐 하나 봐요? 예, 밤이 되면 블루아 성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캄캄한 성을 배경 삼아 색색의 빛을 이용한 루미나리의 쇼가 펼쳐집니다. 아, 이걸 보러 다 오신 거군요. 이런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가 보니까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건데요. 빛이 밝혀지는 곳을 따라 몸만 움직이면 돼요. 어떤 내용이에요? 블루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총 3부작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성은 1588년 앙리 3세가 기즈공을 암살한 곳이라는데요. 마치 현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것처럼 실감이 나더라고요. 블루아와 함께 루아르 지방의 관광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뚜르입니다. 블루아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기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뚜르 시내에 도착합니다. 여기도 아까 블루아와 좀 비슷한 그런 도시인가요? 네, 뚜르는 역사적으로 한때 프랑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으로 아주 화려한 면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1461년 루이 11세가 이곳을 수도로 정했는데요. 이후 앙리 4세의 전제 정치로 도시가 쇠락하면서 수도를 지금의 파리로 옮겼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어서 이제는 관광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거리. 옛 모습을 보존을 잘해놨군요. 네. 에밀졸라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뚜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예술가들의 흔적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에밀 졸라 이름을 딴 거리는 물론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등의 레스토랑도 자리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특별히 유명해진 데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뚜르가 특히 유명해진 이유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있죠? 그곳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대요. 골목길 구석구석 다니면 참 재밌겠네요. 네, 구시가지의 골목들은 어느 곳이든 낭만이 넘쳐 흐르는데요. 네. 길가의 한 베이커리에서는 아기자기한 모양의 초콜릿이 관광객의 시선을 끕니다.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데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이건 머랭인가요? 예, 이건 달걀 흰자에다가 설탕을 섞어서 만든 과자인데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라 그죠. 그러네요. 달달하면서도 네. 바삭바삭한. 저는 근처 카페에 들려서 프랑스식 팬케이크인 크레페를 먹어봤는데요. 따님인가 봐요. 딸의 친구예요. 딸 친구. 달달한 크레페와 쌉싸래한 커피가 궁합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맛있으셨겠어요. 근데 맛도 맛인데요. 워낙 풍경이 좋아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쁜 광장에서 크레페를 먹는 기분은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즐거움이죠. 그렇죠. 물 한 잔을 마셔도 다르죠. 광장 주변에는 옛 집터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잘 보존돼 있는 집들은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뚜르의 관광 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생가티엥 성당입니다. 겉에서 봐서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성당인데요. 네, 12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건축된 성당은 이 도시의 중심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옛 성당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개축해 오면서 다양한 건축 양식이 섞이게 된 거죠. 그러면 시대별 건축 양식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네, 다양한 고딕 양식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왕들의 공간에는 화려한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수도였을 당시에는 프랑스의 왕들이 대주교가 있는 이 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 성당을 봤지만 이곳의 스타인드 글라스는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멋졌습니다. 마치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네. 뚜르 시내를 구경하려면 마차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걷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마차나 차를 타면 놓칠 수 있는 것도 걸으면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보행자 거리 주변에는 유난히 꽃가게가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꽃들이 있나요? 예, 눈에 익은 꽃들도 보였지만 처음 보는 생소한 꽃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아우, 색깔들이 참. 예, 색색의 예쁜 꽃들을 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렇네요. 뚜르 시내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곳은 바로 공예 길드 박물관입니다. 길드 하면 그 중세시대 그 길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세시대의 도시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공업자들이 만든 일종의 동업자 조합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목재, 석조, 금속, 가죽 등 모든 소재로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도구와 기법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박물관이네요. 그렇죠. 뚜르의 공예 길드 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이래요. 전시관은 공예품의 소재에 따라 각각 다른 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목수들의 작품을 전시한 곳에서 독특한 전시물을 만났습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이것은 13세기에서 14세기에 만든 집의 석재 기와인데요. 검은 돌을 얇게 잘라 만든 석판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술도 참 발전했었나 봐요. 근데 당시에는 거장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일에 최고인 사람들의 명성을 인정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법은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오직 가문의 비밀로 간직한 채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또 아들에게서 손자로 그렇게 대대로 내려왔는데요. 아, 말 그대로 장인이었군요. 네,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유럽의 명품들이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장인들의 작품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던 비닐 장비들은 이제 박물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던 것은 당시조차도 남자들이 모두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작품들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때론 남자들이 더 섬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가 봐요. 프랑스 중부 누아르 지방에 위치한 두 관광지 블루아와 뚜루를 여행하며 중세 도시의 멋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지영 씨 덕분에 프랑스 하면 파리만 생각을 했는데 색다른 곳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보석 찾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따님이 아무래도 프랑스에 계시니까 따님 덕분에 알게 된 곳인가요? 네, 저희 딸이 그 추천을 해줬는데요. 네. 제가 프랑스 여행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한 번 안 가본 데를 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블루아 지방을 택했는데 그 뚜루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쪽에 있는 블루아와 뚜루만 봤거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쪽 서쪽도 다시 보고 싶어요. 이래서 여행이 끝이 없나 봐요. 네. 계속 다니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생소한 곳 가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정보가 좀 부족하고 겁도 나고 해서 많이들 못 가시는데 그럼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해가셨어요? 보통 저는 여행을 할 때 그 교통편하고 숙소만 예약을 하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여행을 하려면 일단 관광 안내소를 가면은 지도에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의외의 아주 좋은 관광지를 찾을 수도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김지영 씨 여행을 보면요. 정해진 대로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좋은 걸 발견하시니까 더 재밌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드셨던 그 크레페 맛은 어떤가요? 크레페도 뭐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었는데 네. 크레페 맛이 뭐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그 광장에서 먹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분위기죠. 네. 아, 네. 부럽기만 합니다. 네. 한번 가보세요. 아, 가고 싶어요. 네. 덕분에 프랑스 여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개성이 듬뿍 실린 여행기 있으시면요. 세상은 넓다 앞으로 HD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세상은 넓다는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